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정말이지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탔던 주식이죠. 바로 선박 중개회사 벤티지 코퍼레이션, VNTG입니다. 이게 상장한 지 불과 몇 달 안 돼서 주가가 글쎄요 80%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급전직하였죠. 2025년 6월이었죠. 주당 4달러로 나름 기대를 모으면서 증시에 입성했는데 한때는 6달러 선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1달러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6달러에서 1달러대라니 이건 거의 수직 낙하 수준인데요. 그쵸.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다 이렇게 보기엔 너무 극단적인 움직임이잖아요. 뭔가 그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좀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청취자분께서 직접 찾아서 공유해 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VNTG 주가 붕괴,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부터 시작해서 상장 직후에 터져 나왔던 그 대량 매도, 소위 덤핑이라고 불리는 논란들, 그리고 주가 하락에 기력을 부었다고 지목되는 이 공매도 압력까지 대체 무엇이 이 멀쩡해 보이던 회사를 이렇게 나락으로 끌어내렸는지 그 핵심적인 원인들을 하나하나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것, 이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해보죠. 이런 주가 폭락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려면 역시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게 기업 그 자체의 내재 가치, 펀더멘탈 아니겠습니까? 보내주신 분석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 VNTG라는 회사는요. 상장하기 이전부터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이미 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들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우선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2024년 실적만 봐도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매출이 6.7%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줄었군요. 네, 그리고 순이익은 더 많이 줄었어요. 무려 22.4%나 급감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 역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IPO를 앞둔 회사가 역성장을 하고 있었다니 이것부터가 좀 이상 신호인데요. 그렇죠. 보통은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상장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공해 주신 분석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바로 자본 총계, 토탈 에퀴티 항목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 건물이나 현금 같은 거 다 팔아도 빌린 돈, 즉 부채를 전부 갚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고 부르죠. 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요? 그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무적으로 극히 불안정하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이런 상태면 외부에서 작은 충격만 와도 회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빚이 자산보다 많았다니.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아니 어떻게 이런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이 곧바로 다음 단계인 IPO, 기업 공개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상장 심사 같은 걸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재무 상태는 매우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장 이전에 나온 분석들을 보면 마케팅 비용 같은 건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에서 투자를 하고 남는 돈, 이걸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네, 잉여 현금 흐름이요.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번 돈으로 설비 투자나 하다못해 빚 갚기도 버거운 상태였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정리해보면 매출 줄고 이익은 더 크게 줄고 심지어 자본은 완전 잠식 상태에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였다. 그런데 상장할 때 기업 가치는 동종업계의 다른 경쟁회사, 여기서는 클락슨 PLC라는 회사를 언급하는데 이 회사보다 3배 이상이나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요? 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IPO라는 게 물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다 이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아니 이런 기본적인 체력, 펀더멘탈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높은 가치 평가가 매겨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혹시 뭐 당시 시장 분위기가 유달리 좋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요인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그 당시 특정 산업, 해운업이나 선박중개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갑자기 높아졌다거나 혹은 IPO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풍부해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형성되는 분위기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제공해 주신 여러 분석들은 공통적으로 이 VNTG의 IPO 당시 고평가가 회사의 실제 내재 가치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다. 상당한 거품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품이었다. 네, 특히 방금 저희가 쭉 확인했던 것처럼 역성장하고 있고 자본은 점식됐고 현금 흐름도 불안정한 이런 취약한 펀더멘털과 그 높은 가치 평가가 결합되면서 이건 뭐랄까 처음부터 좀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시장에 심어준 셈이 된 거죠. 기대치만 너무 높여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나중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을 때 그 하락 압력을 더욱 키우는 어떤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들은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받쳐줄 기초 체력이 너무 약했던 거죠. 그렇군요. 기대는 높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렇게 어찌됐든 VNTG는 2025년 6월 12일 주당 4달러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장 첫날에는 주가가 4달러 39센트까지 오르면서 뭐랄까요? 그래도 역시 IPO는 다른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줬을 법도 해요. 네, 첫날 흐름은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보내주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그 기대감은 정말 신기루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상장한 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이 대규모로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는 의혹, 소위 말하는 덤핑 의혹이 SNS 같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매도 속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빨랐다는 인상이 강하게 들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여러 분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 시나리오의 후반부, 즉 덤프 국면일 수 있다는 그런 추론이 제기되는 거죠. 펌프 앤 덤프요? 네, 그러니까 상장 초반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 시점을 이용해서 누군가 아마도 상장 전에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이나 혹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인위적으로든 자연스럽게든 주가를 잠시 끌어올린 뒤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양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차익을 실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일부러 주가를 띄운 다음에 팔아치웠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매도 물량이 갑자기 그것도 상장 직후에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수하려는 힘보다 팔려는 힘이 훨씬 강해지면서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고 이게 하락의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걸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사실 IPO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기간, 이걸 보호예수, 럭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락업 기간이 있죠. 이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점에 맞춰서 초기 투자자들이나 벤처 캐피털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VNTG의 경우에는 그 시점이 통상적인 보호예수 해제 시점보다 훨씬 빨랐다는 점, 그리고 상장 직후라는 아주 민감한 시점이었다는 점, 또 그 매도 규모가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선 어떤 의혹을 키우게 된 측면이 강합니다. 분석 자료들은 바로 이 부분이 VNTG 주가 급락의 결정적인 촉발 요인이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락업 해제의 물량과는 성격이 좀 다른 매우 이례적인 대량 매도가 상장 초기에 터져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분석들은 그런 정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대규모 물량이 예상치 못하게 쏟아져 나오면 이걸 지켜보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 특히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뭔가 큰 문제가 있나 보다. 더 떨어지기 전에 나도 빨리 팔아야 한다. 이런 심리가 순식간에 확산될 거고요. 그렇죠.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낳으니까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매도 주문을 내는 패닉셀링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또다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정말 눈덩이처럼 매도 물량이 불어나면서 순식간에 툼의 양상으로 번졌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이 VNTG의 주가 하락에 불을 붙인 건 이 상장 직후의 덤핑 의혹만이 아니었습니다. 분석 자료들을 보면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되는 존재가 있죠. 바로 공매도 세력입니다. 아, 공매도. 빠지지 않죠, 이런 데는? 네. 당시 분석 자료나 SNS상에서 돌았던 이야기들을 보면 VNTG 주식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 이걸 주식 차입 비용 코스트 버러 레이트라고 하죠. 이게 글쎄 200%를 넘어섰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200%요? 연 이자율이?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렇죠. 물론 분석 자료에서도 이 수치가 뭐 공식적으로 모든 거래에서 확인된 건 아닐 수 있다고 좀 조심스럽게 언급은 합니다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시장에서 VNTG 주가의 추가 하락에 베팅하는 그 심리가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 차입 비용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건 아주 쉽게 말해서 그렇게 비싼 이자를 물더라도 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싶어 하는 사람, 즉 공매도를 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주식의 추가 하락을 예상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떨어질 거라고 확신했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석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바로 상당한 규모의 장외, 어픽스체인지 공매도 물량입니다. 장외 공매도요? 그건 뭔가요? 정규 시장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거래를 할 때는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같은 정규거래소 시스템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외 거래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런 거래소 시스템 바깥에서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대형 증권사들끼리 직접 협상을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아, 자기들끼리 따로 거래를 한다? 네. 그런데 이 장외 거래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거래 내역이 정규 시장처럼 모든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나중에 집계돼서 발표되기는 하지만 실시간 투명성은 떨어지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장외 공매도가 때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 시장에서 어떤 세력이 대규모로 공매도 주문을 내면 그게 호가창에 바로 반영되면서 주가에 즉각적인 하락 압력을 주고 동시에 다른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많이 팔지? 하면서요. 네, 그렇죠. 매도 물량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장외에서는 이런 즉각적인 시장 충격 없이 뭐랄까 좀 더 소리소문 없이 꾸준히 매도 압력을 누적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물밑에서 계속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주가를 서서히 하지만 효과적으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분석에서는 VNTG의 경우에도 이런 장외 공매도 물량이 상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기 어렵게 뒤에서 계속 매도 압력을 넣었다는 거네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거래가 전체 시장의 가격 발견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장외 거래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집중되면 반대로 주가가 예상과 달리 오르기 시작할 때 손실을 보고 있던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앞다퉈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현상,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더 폭등하는 숏 스퀴즈 현상도 나타나곤 하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쇼스퀴즈. 그런데 분석들을 보면 왜 VNTG의 경우에는 이런 숏 스퀴즈 가능성이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실현되기 어려웠다고 보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공매도가 몰렸다면 뭔가 반발 매수세 같은 것도 붙을 법한데요. 왜 그게 안 됐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은 다시 저희가 처음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이요? 아, 펀더멘털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그렇게 자세히 살펴봤던 그 취약한 펀더멘털 때문입니다. 숏스퀴즈라는 게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만한 어떤 계기나 기대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깜짝 실적을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했다거나 혹은 강력한 매수 주체가 등장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반등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VNTG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매출과 이익은 감소하고 있었고 자본은 잠식 상태였고 현금 흐름도 불안정했습니다.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긍정적인 요소, 재무적인 건전성이나 뚜렷한 성장 동력이 너무나 부족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 자체가 없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듯해도 그게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공매도 세력들에게는 이 주식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더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그들의 공격을 더 용이하게 만든 뭐랄까 거의 완벽한 먹잇감이 된 셈이죠. 오히려 공매도를 더 부추겼다. 네, 쇼 스퀴즈에 대한 공포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컸던 시장 상황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등을 이끌 만한 강력한 매수 주체가 나타나기에는 회사의 매력도가 너무 떨어졌던 거죠. 그렇군요. 펀더멘탈이 약하니까 결국 공매도의 공격을 방어해낼 힘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결국 그 취약한 펀더멘탈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자, 펀더멘탈의 문제, 그리고 상장 직후의 덤핑 의혹, 여기에 기름을 부은 공매도 세력의 공격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니까 VNTG 사태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서 이 VNTG 사태의 전개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해 본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태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혹은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도미노처럼 진행된 붕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미노처럼요? 네, 첫 번째 도미노는 이미 상장 전부터 존재했던 부실한 펀더멘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된 IPO 고평가라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도미노였죠.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약하게 서 있던 첫 번째 도미노를 결정적으로 넘어뜨린 외부 충격, 그게 바로 두 번째 도미노인 IPO 직후 초기 투자자들의 예상치 못한 대량 매도, 즉 덤핑 의혹이었던 거죠. 이게 방아쇠 역할을 하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펀더멘털이라는 약한 고리가 덤핑이라는 충격으로 끊어졌다. 그렇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세 번째 도미노, 바로 공매도 세력이 집중적인 공격을 퍼부으면서 하락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도미노는 이렇게 주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더 늦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공포심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투매 현상, 패닉셀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주가 80% 이상 폭락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이었고요. 단계별로 착착 진행된 느낌이네요. 잠재 위험, 촉발, 가속화, 그리고 완전 붕괴. 네. 그래서 분석 자료들의 결론처럼 이 VNTG 사태는 어느 한 가지 단일한 요인만 떼어놓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취약한 펀더멘털이라는 내부적인 문제와 IPO 이후의 대량 매도 및 과도한 공매도라는 외부적인 시장 요인들이 아주 절묘하게 그리고 파괴적으로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라고 봐야 가장 정확한 진단일 겁니다. 어쩌면 기대 관리의 실패가 낳은 필연적인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시장에 나왔고 그 기대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지기 시작하자 시장의 여러 메커니즘들이 연쇄적으로 작동하면서 그나마 있던 가치마저 파괴해버린 아주 극명하고 또 교훈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최악의 결과를 낳은 경우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공유해주신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볼 때 이 VNTG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불운이나 실패 사례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경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털이 부실한 상태에서 신규 상장하는 기업에 대해 시장이 갖는 막연하고 과도한 기대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부풀려진 기대가 어떤 계기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상장 직후의 초기 물량 출회라던가 혹은 공매도 같은 시장의 여러 메커니즘과 결합되면서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경고성 사례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죠. 따라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분석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청취자분께서도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상장 기업에 관심을 가지실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있는지 같은 기본적인 펀더멘털 분석은 당연히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상장 이후의 초기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 언제 얼마나 많은 물량을 팔 가능성이 있는지, 즉 수급 구조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또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동향은 어떤지 등등 단순히 기업 내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둘러싼 시장의 역학관계까지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펀더멘탈 분석은 기본이고 그 외에 시장의 수급이나 심리 같은 변수들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상장 초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VNTG 사례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아주 아프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펀더멘탈 그리고 시장의 역학,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VNTG 사례를 보면요. 상장 심사 과정이나 혹은 그 이전 단계부터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장 당시부터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상장하자마자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덤핑으로 의심될 만한 대규모 매도가 터져 나왔고 여기에 집중적인 공매도 정황까지 더해졌단 말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과연 이 IPO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했던 증권사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회사의 상장을 승인해준 거래소는 이러한 급격한 주가 붕괴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했던 걸까요? 초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과연 어느 수준까지의 실사, 듀딜리전스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의 성장심사 제도나 절차는 과연 이런 종류의 위험을 걸러내기에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은 비단 VNTG 사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